이때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장이 다시 넓어지고 장벽도 회복이 된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겨 장 내벽이 굳은 살처럼 섬유화되고 협착이 생기게 된다. 한번 섬유화된 내벽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염증과 폐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동순 씨의 경우 염증을 막기 위해 2달에 한 번씩 생물학적 제제의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크론병은 길고 긴 소화위장관 여기저기에 염증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아 염증을 초기부터 치료해야 한다. 홍성태가 주사 맞을 때는 컨디션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 생활하기가 좀 많이 편한데 이게 약 기운이 떨어지면 좀 피곤도 좀 빨리 오고 이게 이제 입맛이 또 떨어지니까 잘 먹질 못하고 음식을 이제 조금 혹시라도 잘못 먹으면 좀 설사를 다시 또 유발하게 되고 그런 증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염증성 궤양성 장질환 환자들은 여러 가지 약을 테스트하여 자신에게 맞는 주사 치료제를 사용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제 비특이적인 염증 치료제를 많이 썼죠. 스테로이드나 또 그 후에 조금 이제 효과가 좋았던 약들은 이제 면역 조절제라는 약들을 썼는데 그런 약들보다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염증성 장질환을 매개하는 중요한 그 염증 매개 물질들을 중화시키는 항체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많이 개선이 됐고 이런 새로 나온 생물학적 제제들은 과거의 약들보다는 훨씬 협착으로 이행되지 못하도록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효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염증성 장질환, 특히 이제 크론병 때문에 수술하거나 입원하거나 장폐쇄 증상이 생기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궤양성 장질환에서 장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TNF 물질이다. 항 TNF 약물을 주사하면 이 약물이 TNF 물질을 잡아주어 장 내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염증 반응이 줄고 장내 점막은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장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대장암의 발병률과 염증성 궤양성 장질환 환자들의 지속적인 증가라 할 수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환경의 변화를 꼽고 있는데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장폐쇄와 단순 위장 장애를 구분해야 하는데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과 주의 깊게 살펴볼 증상은 무엇일까? 제일 극심한 게 복통이 가장 심한 부분인데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막 뭐가 꾹꾹 찌르듯이 뭐 쥐어 짜듯한 고통이 너무 극심한 고통이고요. 배가 복통이 심하고요. 배에서 보록보록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아프고 얹힌 것처럼 계속 아프고 콕콕 찌르고 뭐 이래가지고 풍선처럼 쫙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배가 그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한 번씩 아플 때마다 꼭 아기 낳을 때 뒤틀림하듯이 그렇게 이제 꽈리처럼 막 뒤틀리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네, 숨쉬기도 너무 힘들고. 장폐쇄가 서서히 진행될 때는 흔한 증상으로 시작된다. 배에서 소리가 나거나 복부 팽만감이나 속이 미식거리는 위장장애가 생기고 복통이 심하거나 변비 혹은 설사가 반복되기도 한다. 만일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장폐쇄는 일단 식사를 양이 줄기 때문에 체중이 빠집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혈액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이 알부민이나 이런 또 빈혈 증세 이런 것들처럼 이제 영양분 흡수가 안 돼서 생기는 게 혈액 검사로 나타나거든요. 대장에 다른 장폐쇄가 있다면 변이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변을 봐도 잔변감이 많이 남고 또 장이 막히는 사람들은 시원하게 변을 못 보기 때문에
봐도 계속 배가 아픈 게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 불편감을 느끼신 건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이제 막 직장을 갖게 된 최효준 씨. 제일 불편했던 배변 건 습관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배변이 좀 네. 예전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좀 설사, 그러니까 붉은 변이 많이 나왔다가 다시 또 이제 막 좀 잘 변비 느낌으로 잘 안 나왔다가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변이 충분히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건 거죠. 예, 좀 예, 그런 느낌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변은 못 보시고 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변비와 설사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봤다. 덩어리가 막고 있는 상태세요. 그런데 내시경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장이 꽉 막혀 있다. 네. 장이 지금 완전히 막혔어요? 예, 거의 상당히 막혀 있는 그런 상태이신 거죠. 지금 현 상태가. 대체 최효준 씨의 장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래서 그 조직검사 소견을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 암세포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암이다라고 진단을 확진을 할 수 있는 상태시고, 이제 오늘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대장암의 징후는 찾을 수 없었다. 병이 있는 거는 알았는데 이 병이 어느 정도이신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그 병 내용에 따라서 징후가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딱히 그 전부터 막 배가 아팠다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최근에 좀 변이 좀 이렇게 묽게 나고 이런 게 좀 많아서, 네. 그전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직장도 잡고 이렇게 잘 다니고 해서 이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제 다니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면 이제 좋은 일만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런 판정을 받으니까 앞이 캄캄하고 정말 처음에는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최효준 씨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cm에서 6cm 정도 되는 그 직경을 가진 암이 대장의 지금 간 굴곡부입니다. 간 굴곡부에 거의 한 80% 정도를 맡고 있는 그런 암이셨습니다. 이렇게 젊은 연령에서 사실 대장암이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워낙에 오래됐고 하셨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셨고, 대장암이 진단되셨고, 그 이후에 검사를 진행하신 거죠. 이제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이런 대장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대장암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반복되는 설사와 복통의 증세를 보였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장암은 0기에서 4기로 나뉘는데 암이 대장 점막이나 벽에 국한되는 0기나 1기의 경우엔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발견된다. 반면 암 조직이 자라면서 장의 일부를 막거나 좁게 만들어 변이 가늘어지거나 혈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조기를 지나 대장암 3기 이후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은 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세계 1위다. 대장암이 급속도로 늘어나 세계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 특이한 사실은 지난 10년간의 변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조기 발병은 크게 늘었으나 완치가 어려운 4기암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기암의 빈도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은 국가 암검진이라든지 이런 정기 검진의 중요성이 이런 홍보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되고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알고서 검진을 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도 역시 이렇게 어떤 증세나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지내시면서 병이 많이 진행될 때까지 계셨다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52세의 권만택 씨 역시 1년 가까이 변비 증세가 지속됐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맨 처음에는 이게 뭐 여기 치질인 줄 알았어요. 안에 이게 뭐가 들어있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계속 참았지 뭐요. 검사 결과 변비의 원인은 직장암에 의한 장폐쇄였다. 여기 보면 이 검정색 음영, 여기 전부 다가 암덩어리입니다. 굉장히 큰 암덩어리가 지금 골반에 그냥 꽉 차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암이 커지면서 직장 앞쪽의 방광과 전립선을 눌러 배뇨 장애도 심각한 상황. 그리고 직장을 빈틈없이 채운 암 때문에 배변은 물론 가스조차 통과가 어려웠다. 부분인데 이 사진으로 보게 되면 뭐 한 8, 90%가 다 막혔네요. 요게 전부 다 암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암덩어리고 지금 요게 허용 공간만이 정상적인 공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권만택 씨의 장폐쇄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선 수술이 필요했다. 장 세척하는 하지만 암이 너무 커 30여 차례의 방사선과 약물 치료를 받으며 크기를 줄여왔다. 지금 방사선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시고 나서는 크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고기가 이 흔적상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행히 암의 크기가 줄어 이제 수술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 제거를 하는 게. 권만택 씨의 암은 항문 위쪽 직장 중부에 5cm 크기로 위치해 있다. 방사선과 항암제 치료로 암의 크기는 작아졌으나 여전히 물리적 장폐쇄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종양이 직장 외벽을 뚫고 정낭과 방광에까지 퍼져 있는 상황. 또한 복잡하고 주요한 혈관과 장기들이 밀집해 있어 수술이 쉽지 않다. 가까운 쪽을 수술하시는 경우에는 암의 크기는 줄었지만 여전히 여러 위험성은 남아있다. 지금 이제 병이 크고 하면서 보면 수술할 때 장이 많이 부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수술장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항문에서 가까운 부분에 장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하신 뒤에 장 연결 부위에 균열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다른 수술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수술장 안에서 판단을 해서 혹시라도 이건 균열의 가능성이 너무 높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에서 연결은 하고 예방적인 목적으로 일시적인 이 주머니를 가질 수가 있어요. 원활한 회복을 위해 변주머니인 장루를 달 수도 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병원에 미리미리 아팠을 때는 좀 미리미리 가고 조금 몸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권만택 씨의 직장암 수술날. 쉽지 않은 수술이라는 설명에 권만택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수술장으로 향한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지금 암덩어리로 꽉 차 있는 거고요. 수술 범위가 보통 일반적인 직장암 수술 범위보다는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불필요한 이제 출혈이라든지 이런 보통 통상적인 수술에 비해서 그런 출혈도 좀 더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만택 씨의 수술은 빠른 회복과 섬세한 수술을 위해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산화탄소를 넣어 배를 부풀려 수술 공간을 확보해둔다. 직장암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주변의 림프절과 혈관을 박리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